네, 맘솔릭 베이비 회원분들을 위한 맘솔릭 온라인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클래스 진행을 맡은 YTN 화면 해설 방송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맘솔릭 베이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네, 혹시 깜빡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하게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알찬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방송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벤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이벤트는 총 두 가지입니다. 소문내기 이벤트와 후기 이벤트인데요. 네, 소문내기 이벤트는요, 맘솔릭 베이비 카페에 업로드된 게시글 또는 맘솔릭 베이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클래스 안내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SNS 계정이나 다른 카페에 스크랩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때는요, 필수 해시태그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거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두 번째 후기 이벤트는 클래스를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화면을 캡처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맘솔릭 베이비 카페 내에 있는 맘솔릭 클래스 게시판에 짤막한 후기 글과 함께 업로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는 역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사진은 3장 이상, 또 텍스트는 5줄 이상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필수 해시태그는 한국 노슈진단, 로슈진단, AMH 검사, 난소 검사, 난소 나이 검사, 임신 준비 검사, 맘솔릭 또 온라인 클래스까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 클래스 주제를 보시고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체계적인 임신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1부 클래스에서는요, 난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난소 검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하지만 아무에게나 터놓고 물어보는 건 좀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를 때만큼 두려운 것도 없죠.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임신 준비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이것,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맘솔릭 온라인 클래스, 오늘 함께해 주실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한희정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의 한희정입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임신 준비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 가기도 좀 어려운데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어려운 용어부터 풀어보고 가죠. 요즘에 AMH 검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네, AMH 검사로 가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흔히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AMH는 항뮬러리안 호르몬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이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해서 여성의 난소 기능을 파악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난자는 사실 난소 안에 난포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쌓여 있는데요. 이 AMH는 이 난포 중에서도 주로 어린 미성숙 난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AMH 수치는 앞으로 배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난자의 개수를 반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난소 예비능 검사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자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일정 개수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난자의 개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AMH 수치는 앞으로 배란될 가능성이 있는 난자의 개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히 난자의 수는 줄어들고 AMH 수치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즉 난자 수의 감소가 AMH 수치의 감소라고 본다면 나이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난소 나이 검사라고 불리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AMH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내 AMH 수치가 얼마다
혹은 난소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AMH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앞으로 배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균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별 평균 AMH 수치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25세 여성은 한 4에서 5 정도를 보이게 되고요. 30대 초반은 3에서 4.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돼서 한 2에서 3 정도를 보이게 되고요. 네. 40대는 한 1 정도로 많이 감소된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AMH 수치는 이제 평균 나이 연령대를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AMH 검사상 내 본인 나이보다 한두 살 적게 나왔거나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0대는 4에서부터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수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 AMH 검사나 난소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아직 20대인데 난소 나이가 40대로 나왔습니다. 난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증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20대 여성이 평균 40대에서 보이는 AMH 수치가 나왔어도 네. 사실은 임신은 가능합니다. AMH 검사는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배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난자의 개수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난자의 양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난자의 질적인 측면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자의 질은 보통 실제 나이를 따라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건강 상태의 27살의 여성이 이제 AMH 수치가 40살로 나왔고 또 40살 여성이 AMH 수치가 본인 나이에 맞는 이제 40살로 이제 AMH 수치가 나왔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임신 가능성을 비교한다면 이 27살의 여성의 임신율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난소 나이 이제 검사가 이제 낮게 나온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이 난소 기능 수치가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AMH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더 이상 임신은 미루지 마시고 난임센터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도 하시고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 AMH 수치가 꼭 난자의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서 또 임신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앞선 질문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37살인데 난소 나이는 25살로 나왔다. 실제 나이보다 어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AMH 검사로 유추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본인 실제 나이보다 현저하게 난소 나이가 어리게 나왔다면 이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아주 어린 난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 미성숙한 난포에서 분비되는 게 AMH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당연히 AMH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경우에는 대부분 배란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AMH 수치가 꼭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네. 너무 높게 되면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지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AMH 수치가 좀 좋은 게 좋잖아요. 네, 그렇다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AMH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운동을 하거나 식단 관리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네. 그러나 난소 기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시 젊어질 수 없듯이 한번 감소된 난소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자는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점차 그 수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자신의 난소 기능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 난자는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 이미 엄마가 물려주신 거라고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사라는 말을 하면 좀 의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 권유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AMH 검사를 권유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난소 기능은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뭐 사회적, 뭐 환경적인 뭐 요인들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도 난소 기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저하된 난소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요. 따라서 사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난소 기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이라면 임신 계획과 상관없이 한 번쯤은 검사 받을 것을 권유드리고요. 30세 이전이라도 뭐 난소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조기 폐경 가족력이 있다든지 과 같이 뭐 난소 기능 저하 위험 인자가 있다면 20대라도 검사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뭐 AMH 검사라고 하면은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검사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팔에서 혈액만 채취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호르몬 검사는 저희가 생리 2, 3일째, 그러니까 생리 중에 해야 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AMH 검사는 생리 주기에 무관하게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요. 또 당 검사와 같이 뭐 금식을 필요한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금식한다 그러면 참 그게 어려운데 금식은 안 해도 되고 혈액을 통해서, 혈액 채취를 통해서 AMH 검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AMH 수치가 낮게 나와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연예인 사유리 씨의 출산 이야기를 듣고 난자냉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난자냉동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난자냉동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난자냉동은 말 그대로 난자를 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그 기술이 발전이 돼서 급속 냉동 난자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난자를 수초 내에 마이너스 210도까지 온도를 급속히 낮춰서 얼리는 기술입니다. 온도를 천천히 낮춰서 얼리는 완만 냉동도 있는데 이건 예전에 사용되었던 방법이고요. 완만 냉동은 이제 난자 속 수분이 얼음 결정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동 시 난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급속 냉동 난자 기술을 이용을 하면 난자 속 수분들이 얼음 결정 없이 젤리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해동 후에도 난자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난자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역시 기술의 발전 역시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완만 냉동이었다면 이제는 급속 냉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신 성공을 또 확 끌어들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몇 살 때 난자를 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태어날 때 양쪽 난소에 200에서 3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성의 정자는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반면에 여성의 난자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갖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가입력은 35세에서 37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비교적 젊거나 이제 난소 나이에 이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이제 난자를 보관했다가 추후 임신을 원할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난자 냉동을 언제 해라라고 하는 이제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자는 나이가 들수록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35세, 늦어도 37세 이전에 동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자 냉동에 따른 임신 가능성은 이제 논문을 보면 이제 34세 이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진다면 34세에서 37세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대라도 이제 조기 폐경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암 치료로 난소 기능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소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난자 냉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아쉽지만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체계적인 임신 준비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우리 한희정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알기 어려운 난소 건강과 AMH 검사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난자 행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또 임신 준비를 위한 추가 질문들 구성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